사실은 PPT를 안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10분 만에 정리를 좀 하느라고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좀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PPT가 있는 게 사실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시거나 뭐 들으면서 좀 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진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 저도 드려요. 젤리팀의 조아름 리더님이나 또 우리 김유란 다이아님이나 너무나 본받고 싶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선망하는 대상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함께 교류하고 또 나눔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왜 좋아하냐면 뭐 이렇게 제 남편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진은 사실 저희가 메인으로 나온 사진도 아니고요. 되게 큰 사진 중에 저희 요렇게 나온 사진인 거를 제가 막 자르고 확대해서 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이 왜 좋았냐면, 이제 제가 유산화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저희 신랑한테 유산화를 좀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둘이 조금, 그래, 우리 한번 좀 이걸로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게 결심을 하고 갔던 처음 1박 세미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1박 세미나를 갔었지만, 그때 갔을 때 저희 부부가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던 이 사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구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저 뒤에 보니까 선혜연 루비님도 계셔서 약간 좀 놀라기도 했네요. 네. 어, 잠시만요. 제가 제 마이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김포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 그때 실버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마 유산화를 갓, 갓, 어,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제 달려들었을 그 당시에 실버였을 때 김포에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되게 어렵게 제가 경기도 광주 태촌에 사는데 김포까지 막 몇 시간 걸려서 갔던 기억도 있고 그때 김유란 리더님을 그때 뵀어요. 저도 기억나요. 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막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발표하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면서 막 좀 약간 뭐라 그래 짜증난다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저 발표하고 발표였었는데 굉장히 좀 약간 신경질 좀 나 있는 것 같은 상태의 그 느낌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셔가지고 저분 되게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그죠? 네. 저는 그 당시에 그 이제 실버 되고 했을 때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18년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23년, 25년째 아직도 사실은 정신보건이라고 하는 일을 지금 제가 센터를 그만두고 유산화를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정신보건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유산화를 만났을 무렵에는 15년도였을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15년도에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 18년 정도까지 정신보건에만 굉장히 전념하고,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정신보건 나 말고 아는 사람 없지라고 하는 만큼의 그런 그 약간의 인지도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도 뭐 되게 뚱뚱하고 막 이렇긴 하지만 그땐 진짜 더 막 되게 헤비하고 죽기 싫어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살을 빼보는 거, 살 빼려고 해보고 안 해본 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별의별 다이어트 다 해봤거든요. 어떤 다이어트 허벌나베 진짜 해본 적도 있고요. 사과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무슨 황제 다이어트 막 5만 가지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면 요요 오고 더 헤비해지고 막 이런 악순환이 굉장히 반복되었고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도 굉장히 우량아로 태어났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한 번도 평생 뭐 날씬해본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인생 그냥 그런 거지 뭐 다 날씬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라고 하고 사실 좀 포기하고 좀 살았었는데 아이 둘을 낳고 살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샤워하는 중에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살 빼고 이뻐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갑자기 빨가벗고 샤워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확 좀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거 진짜 살기 위해서 좀 살을 빼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정현 스폰서님, 지금 이제 스폰서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20년 가까우게 동호회 모임으로 만났던 동생이었어요. 이정현 스폰서님이 다이아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다단계 같은 걸 하는데 저렇게 착한 애가 왜 저런 거 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만 그냥 있었고 만나서 우리 뭐 이렇게 밥 먹고 저는 집에 사람들 초대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주말에 사람들 모아놓고 밥 먹고 헤매기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었지만 굳이 유사나 얘기나 이런 얘기 하지 않는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 친구가 막 살을 되게 빼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 하는 거 뭐냐? 뭐 허벌 뭐 이런 거 같은 거냐?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산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내가 널 좀 도와줄게. 굉장히 앞뒤 분간 못하고 그죠? 뭐 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언니가 저기 뭐야 너처럼 살을 좀 빼볼 생각이 있으니까 어 저기 내가 내 니드품을 좀 사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품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뭐 그래 언니 살 빼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품을 이제 뭐 한 100만 원씩 정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주 정도를 뭘 하는데 100만 원 정도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비싸 그 당시에 그래 그러면서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 가지고 다단계 이런 거 전혀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이런 거 다단계 얘기는 하지 마. 나는 제품만 먹을 거고 뭐 내가 산 거가 너 필요하면 너 필요한데 써. 나는 괜찮아. 이렇게 정연아 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다단계는 사실 제 입장에서 평생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고 제 주변에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암땡땡을 하시면서 그 막 집에 한 방 안에 막 저는 마르지 않은 통장 같이 마르지 않은 제품들이 나오는 방이 있는 거를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제 작은아버지 집에 가면 방에서 자꾸자꾸 세제와 그 화장지와 뭐 별의별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걸 가져가라 그래요. 이제 집에 휴지 가져가라, 세제 가져가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계속 나와 그 방에서 계속. 그래서 이 방은 되게 신기한 방인 것 같다. 무슨 제품이 사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나타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몇 년 그렇게 하시더니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건 진짜 할 게 못 되는구나. 저거 사재기하게 만드는구나. 망하는 일이구나.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말이야. 저딴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등쳐먹고 저기 큰일 날 짓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 다단계를 할 생각은 1도 없었어요. 1도.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사실 3BC가 열렸는데 3BC도 제가 2만 원 가입비도 안 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요즘에 왜 프로모션 같은 거 있잖아요. 2만 원 공짜 내주는 프로모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제가 100만 원씩 사니까 3BC 열렸겠죠. 게다가 2만 원도 안 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에서 조금 오래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제품을 먹고 경험하고 나서 좀 괜찮아지니까 3주 정도 되는데 8kg 정도 빠졌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센터장님, 왜 살 빠졌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뭐, 아는 후배가 뭐 소개해갖고 뭐 먹으라 그래서 먹는데 살 빠졌어. 이제 얘기했더니, 그거 뭐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100만 원이래. 넌 돈이 없어서 넌 못해. 제가 이랬어요. 그 제가 사업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야, 내가 네 월급 얼마인지 아는데, 네가 어떻게 100만 원씩 쓰냐? 아유, 야, 안 돼, 안 돼. 너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도 참 이상한 것 같은 게 100만 원 정도 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한 것도 많아요, 부센터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100만 원 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2명을 소개했어요. 이정현 스폰서님한테. 그 당시에 정현이한테. 정현아, 뭐야, 저기 내가 아는 애들이 뭐 살 빼겠다는데 나 모르니까 너 와갖고 좀 얘네 해갖고 너 어떻게 해봐. 너 하는 거에 이렇게 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2명을 소개했는데 이정현 스폰서가 4주쯤 되고 나서 그 두 친구가 저처럼 똑같이 1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됐고 4주 딱 지났잖아요. 저한테 왔어요. 언니한테 설명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나는 다단계 얘기하지 말라니까. 제가 이랬더니 다단계 얘기가 아니라 근데 나중에 언니가 이거 알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원망을 듣기는 싫으니까 언니는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래? 뭔데? 이랬더니 언니가 지금 2명을 소개해서 PPS라고 하는 자격증을 땄대요.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4주가 남아있는데 이런 사람을 2명을 더 소개하면 PPPS라고 해서 평생 그 15%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격증에 꽂힌 거예요. 자격증?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자격증은 따놓고 봐야지. 이런 약간 이런 마음. 그런데다가 2명 이미 소개했는데 PPS인지 뭔지 됐다고 하니까 2명만 저 소개하면 된다라고 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할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근데 살 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엄청 온통 다 살 뺄 사람들이 막 천지로 걸어 다니고 있지 않나요? 어. 그래서 그냥 살 뺀 사람은 너무 많지 이렇게가 돼서 제가 제 동생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살 빠진 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의심 없이 그걸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PPPS를 그 당시에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너무 쉽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비즈니스 하면서 파트너들한테 PPPS 전달할 때,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너들이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본인이 제품 경험해갖고 확실하면 이건 진짜 되게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 유사나, 사업,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먹고 살 빼. 이렇게 전달하는 게 훨씬 사실 쉽더라는 생각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완전히 신이 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막 거의 한, 제가 15년도에 가입하고 2년 정도를 그냥 소비자로만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만 원래는 한 100포인트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는데, 보세요. 리셋하고 나서 4주 먹고 나니까 헬스팩 계속 먹어야 되겠고, 화이버즈 계속 먹어야 되겠고, 제가 그리고 되게 좀 일이 바빠서 식사를 잘 못 챙기니까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뉴트리미 꼭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겠고, C300 완전히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100포인트 넘잖아요. 100포인트를 유지해야 되는 개념도 없었다고. 그냥 내가 좋아서 먹어야 되는 제품들을 뽑다 보니까 100포인트가 넘어요. 그 나만 먹었단 말이에요, 몰래. 왜냐면 내가 먹어다 20만 원을 넘게 쓰니까.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우리 애도 중이염 때문에 얘도 먹여야 되겠고, 둘째도 먹여야 되겠고, 먹다 보니 우리 신랑도 먹여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한 4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사실 정신보건센터 그만두기 전까지 23년을 일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200개가 넘는 센터 중에서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여자가 저였어요. 물론 김유란 다이아님이 더 버시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이쪽 바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왜 여기 임금표 있잖아요. 그 표 안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여자가 저였거든요. 한 500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어디 나가서 500 번다 그러면 다들 되게 어우 야, 많이 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돈 벌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던 일로 강의를 나갔었기 때문에, 강의하면 또 한 달에 막 100 이상 벌죠?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도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벌어오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전체 수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뭐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산화를 조금씩 전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에 뭐 500 이상 제 인컴만 가지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먹이고 애들도 먹이고 저도 먹고 영양제 먹을 생각하니까 40만 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이거 좀 미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금을 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양제로 40만 원씩 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먹을 수가.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제가 지금 경기도 광주 태촌이라는 촌동네 살아요. 여기서 서울 강남까지 출근하는데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걸려요. 제가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손으로 운전하고 전국 활동을 다닐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저 운전면허 없이 전 세계란다. 전국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부산, 울산, 오늘도 춘천 갔다 왔고 대중교통으로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막 다니는데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런 그런 상황 안에서도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어, 이거 제가 이제 갑자기 왜 이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 뭐 얘기했죠, 지금? 나 어디까지 얘기했어?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넘어간 거죠? 그 40만 그 돈 맞아, 수입이 맞아. 수입이 맞아, 맞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아요, 맞아요. 40만 원, 그거. 내가 아무리 500만 원 벌고 해도 40만 원을 그렇게 쓰는 거는 이건 좀 미친 짓이다. 적금을 드는 것도 아닌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정현 스폰서가 했던 얘기가 또 생각났어요. 언니, 이거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돈 돼요. 이 얘기.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전달을 했는데 제가 항상 쉐이크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사업 이런 개념보다 그냥 한 40만 원만 벌면 좋겠다. 내가 먹고 있는 거 공짜로 먹으면
좋겠다. 요 정도 수준이어 가지고 회의 가고 복지부 회의 가고 서울시 회의 가고 이럴 때마다 거기 막 사람들 전쟁 난 것처럼 치열하게 살거든요. 생각해 보면 제가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6시 회의를 서울시에서 되게 했어요. 서울시청에서 새벽 6시 회의 했어요. 그러면 새벽 6시에 도시락 줘요. 아침에 눈도 안 떠지는 그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이거 하려면 굉장히 괴로운데 제가 그럴 때마다 화이버지 막 털어가지고 흔들어서 막 마시면서 도시락 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시청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취재 부센터장님은 뭘 맨날 그렇게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저기 과장님 이거 먹으면 화장실 진짜 잘 가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녀서 사실은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제가 체제가 뭐 먹고 있는 유산화인지 꽃인지 뭔지 뭐 이런 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저거 되게 열심히 먹더라라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했고 40만 원 정도 돈은 사실 저는 얼마 안 돼서부터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가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일을 계속 할 생각이 있었고 정신보건을 그만둔 생각은 사실 1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잘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칭찬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유산화가 부업이었고 영양제를 공짜로 먹고 있고 뭐 이걸 굳이 내가 바꿀 이유가 사실 없었죠. 그리고 너무 신나는 거야. 점점 있잖아요. 처음에 한 40만 원이면 되겠어 했던 돈이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점점 그 돈의 볼륨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가까운 돈까지 사실은 저는 그냥 좀 벌었어요. 일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뭐가 있었냐면 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런 거 있었고요. 너는 비싸서 이런 거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더 달려들어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그랬어요. 근데 인사이트가 되게 없었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전달만 했지 시스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나는 유산화가 전업이 아니야. 나 정신보건이 전업이야. 난 바빠. 그러면서 이정현 스폰서님은 사실 몇 년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누가 소개가 오면 정연아 막 스폰서님도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정연아 누구 뭐 좀 먹겠다는데 너 좀 연락처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한 2년을 스폰서님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되게 잘하거든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그 17년도까지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네. 이런 결심을 할 때쯤에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민원들, 아마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김포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에 대한 민원이 이제 서울시와 복지부에 들어갔어요. 서울센터에 있는 부센터장이 다단계에 빠져서 직원들한테 제품을 강매시키고 막 이런다라고 이제 민원이 들어갔고, 저로 인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인사위원회 이런 거 할 때마다 제 역할은 가운데 앉아서 얘들아, 너는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너는 뭐니?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혀서 얘기하게 하고 마치 재판관처럼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어쨌고 뭐 이런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뭘 잘못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네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아니?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인사위원회가 저 때문에 열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 사실 그때 생각하면 좀 되게 치욕스러웠죠. 내가 이때까지 여기서 몇 년을, 20년을 넘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르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할 때 저한테 그걸 왜 먹냐? 뭐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위탁 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병원이 서울대병원이었거든요. 서울대병원 정신과 과장, 정신과 전문의 센터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최지 부센터장님 왜 그걸 드시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 아직도 나요. 뭐라 그랬냐면 과장님은 마트 가가지고 저기 뭐 물건 사고 나서 적립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적립금을 병원에다가 나 이거 적립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대병원에다가 이거 저 적립 받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예, 저도 그냥 제가 영양제를 먹고 싶었고 제일 좋은 영양제를 찾았고 제일 좋은 영양제를 먹는데 사람들이 내가 먹는 거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회사가 저한테 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받은 것뿐이다. 근데 제가 그때 실버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면서 어영부영 어떻게 실버가 된 거예요. 실버 개념도 잘 없이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 직급이 뭔지도 알더라고요. 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 직급이 뭔지도 다 조사를 해갖고 알고 있었어요. 그 내가 직급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해보니까 제가
그 딱 한 번 제품 강의를 실버 됐을 때 처음 되자마자 이제 정혜 스폰서님 입장에서 제가 히스토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제 마이 스토리가. 제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제품을 설명해 주는데 강의를 좀 했던 사람이니까 이 설명을 조금 재밌게 잘한 거 이런 거 가지고 퇴근 시간 이후에 본사에서 저녁 야간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로컬이 있었잖아요. 강의를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게 있었는데 이제 정혜 스폰서님이 그 강의를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 파트너가 이제 강의를 막 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를 민원 넣었던 친구들이 그 유튜브를 찾아서 실버고 실버면은 뭐 돈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고 막 이런 거를 해갖고 민원을 다 올렸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버냐, 도대체 실버가 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보상을 풀었잖아요. 그 인사위원회 자리에서. 유산하는 1,000달러를 이렇게 한 주에 주급을 주는 회사인데 1,000달러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실버 직급을 받는데 내가 어떤 날 보니까 내 통장에 120만 원 들어와가지고 내가 실버 디렉터가 됐다. 주급을 주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주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는 나한테 묻지 말고 유산아 본사에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다. 나도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 돈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안 받으시면 좋겠다. 안 받으시고 그냥 제품만 먹으면 안 되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 보겠다 그랬어요. 고민해 보겠다. 근데 내가 왜 내가 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가 잘 납득이 안 된다. 내가 물론 우리 센터의 직원들 중에서 헬스팩을 먹고 하이버즈를 먹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부센터장님이 억지로 사라 그랬고 오늘까지 안 사면 죽인다 그랬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한 적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혁경 물고 죽으리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센터장이 굉장히 막 당당하게 과장님께 아 제가 조사했는데 과장님 그 직원들 중에서 그렇게 억지로 됐다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치욕스러웠죠.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원들한테 40명이 직원이 40명이 넘었거든요. 40명 직원들한테 너 부센터장한테 억지로 그거 한 거니? 뭐 이런 거 다 물어가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러웠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만두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 서울시나 복지부가 못 그만두게 했어요. 저한테 그 제가 원래 17년도 말에 그만둘 생각으로 사표를 냈었는데 "안 된다.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된다. 뭐 민원이 왔다고 너 그만두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해야 되는 저의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18년도에 해 줘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오는데 그 인사위원회는 사실 이제 과장이랑 센터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 중에서도 인사위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직급이 낮은 팀원이나 팀장 중에도 거기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인사위원회 끝나고 이제 보상을 풀고 "내가 고민해 보겠다. 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내가 회사에 물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 직원 하나가 저한테 쫓아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부서장님 그 유산화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오늘 지금 나 인사위원회 하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그거 설명하는 건 좀 너무 안 맞지 않니?"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18년도에 센터를 그만두기 위해서 18년도 3월까지 제가 그 해에 제가 해야 되는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200개가 넘는 센터에 멘탈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제가 시스템을 개발한 거를 복지부를 통해서 런칭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거 제가 6개월 안에 18년도 6개월 안에 끝내고 "네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요. 그걸 3개월 만에 그걸 마무리하고 보고서까지 써 주고 그리고 제가 6월까지 일하고 그만둔 거였어요. 왜냐하면 8월에 미국을 가기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본사를 가고 '유산화를 제대로 해 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완벽하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는 사실 제가 정신보건 그만둘 거라고 1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제가 지금 거기 그만둔 지 2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복지부에서 제가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그쪽과 관련돼서도 강의도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저를 아직도 불러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음 내가 이 일을
언제 그만둘 수 내가 그만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아,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은 벌어질 수 있겠구나. 나한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제가 사실 이제 친정엄마가, 제 고3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친정엄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아닌데, 교통사고가 나서 아침에 이제 여행 가신다고 왜 옛날에는 이제 관광버스 타면 아줌마들이 막 가운데 일렬로 서가지고 춤추고 막 이랬던 시절에 어디 개 모임에서 어디 가신다고 하시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저희 어머니가 그 가운데에서 같이 다른 아줌마들하고 같이 있다가 맨 밑에 깔려가지고 그 이제 차가 저기가 되면서 그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고3 때였고 저희가 딸만 셋인데 제 동생이 고1이었고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요렇게 저희 이제 딸들 셋이서 이제 그랬던 상황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맞아. 나는 우리 엄마 갑자기 죽었지.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했고 저한테 아이가 둘이 있고 저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늘 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저한테 있어요. 약간 좀 음, 어떻게 보면 제가 정신과를 가게 된 것도 저는 다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이제 자기가 가지는 고민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그런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점점 제가 좀 이렇게 저를 처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톡식해 보이고 좀 이렇게 되게 깐깐해 보이고 약간 차가워 보이고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이런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약간 뭐안 좋게 얘기하면 깐깐해 보이고 좀 까칠하게 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또 제가 저랑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이제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나 인연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언제 이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헤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물론 있지만 나한테 불의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좀 늘 있었어요. 우리 신랑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일이 나한테 생길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엄마 없이 그 동생들하고 그러니까 물론 아빠가 계셔서 잘 그래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사실 이제 저희 딸 셋이 아빠랑 별로 안 친해 가지고 항상 이제 엄마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엄마를 통해서 뭘 하고 이렇게 엄마랑 굉장히 어태치가 잘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빠랑 의논해야 되고 제가 이제 고3 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빠랑 얘기해야 되고 부모님 모시고 와라 학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막함이나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고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정신보건을 이제 한 우물만 파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딱 하게 됐을 때 '내가 이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것들이 딱 이제 오는데 그때 불현듯 저한테 이제 가져왔던 게 사실 유산화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위원회 열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저는 사실 유산화와 관련해서 누구한테도 그 당시에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산화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한테. 100 얼마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한 달 월급 받았던 500만 원에 비하면 100 얼마라는 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내가 일을 딱 그만두는 그 순간이 되니까 저 실업급여도 못 받았어요. 유산화에서 돈을 몇백만 원씩 100 몇십만 원씩 막 돈이 들어와 가지고 실업급여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돈이 과연 도대체 이 돈의 의미가 이 100 얼마라고 하는 돈 이게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6 시부터 회의하면서 밤 9 시, 10 시까지 그렇게 하루에 18 시간씩 센터 정신보건 이 일을 하면서 20 년을 넘게 일했을 때 내가 받았던 월급 500 이었어요. 근데 유산화는 내가 시간을 얼마를 썼지?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1 시간 반, 저녁에 퇴근하면서 1 시간 반, 3 시간, 주말에 잠깐 기껏 다 해서 써 봤자 내가 이 시간을 쓰는 게 얼마지? 근데 이 시간 정도의 이 시간을 썼는데 나한테 100만 원 이상의 200만 원 가까운 이런 인컴을 줄 수 있는 돈이라면
내가 정신복원하는 것처럼 아침 6시부터 일해가지고 500만 원 벌겠다고 아침 6시부터 시청 가서 회의하고 밤 10시까지 복지부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500만 원과 내가 유사나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20년을 했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일은 뭐 굉장히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내가 애쓰고 내 시간과 내 노동에 대한 것과 내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그 배 이상으로에 대한 내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에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봤던 뭐 이제 지금도 어디 재단에 무슨 이사장님 막 이런 분들 지금 이제 다들 포지션이 높아져 그런 분들이 저한테 치지에 그 다단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랑 같이 요새 정신복원 하자. 너 이거 굉장히 잘하는 앤데 네가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면서 그렇게 하냐. 진심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그, 어,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정신복을 하는 거 재밌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만약에 근데 선생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수 없잖아요. 서울시가 저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보건복지부가 저를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한테 유산하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내가 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저는 센터를 그만뒀을 때 다시는 정신보건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되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23년을. 진짜 새벽밥 지어 먹고 다니고 제 옛날 카스 같은 거 혹시 들어와서 보시면 13년도부터 제가 카스인가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저희 애들 아침 밥 다 차려놓고 도시락 다 싸놓고 저희 신랑 도시락도 다 싸놓고 제 7시에 5시 반에 출근하고 이랬던 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다. 다 제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는 알아주시지만 그 결과 자체가 되게 다르다라는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되는지 내가 모르지 않겠는데 그것도 왜 그러는지도 내가 좀 알아보고 나는 그렇게 말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제대로 해보는 사람이 되어 볼 결심을 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이렇게 한 2년 해도 100만 원 이상 벌어주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잡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벌겠다고 달려드는 일인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관계를 나쁘게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뭐 이렇게 싸울 일도 아니고 다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거니까 그냥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어요. 날 좀 지켜봐 달라고. 그 얘기는 내가 나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18년도 6월에 이제 센터를 이제 정리하고 나왔는데 8월에 미국을 가기 전까지 한 2달 동안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23년 동안에 늘 새벽에 4시 반 이럴 때 일어나니까 일을 그만뒀는데도 4시 반이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니, 할 일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4시 반이 되면 눈이 떠져. 뭐 센터를 나가야 될 것도 아닌데. 그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 신랑이 지금 조영일 로비가 미국을 갈 때 이제 저 사실 이제 처음엔 저 혼자만 갔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미국에 애들도 뭐 있고 남편도 막 지고 다 데리고 어떻게 미국을 가고 이런 생각 못 했는데 미국을 식구들이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20년 넘게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센터가 저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준 거지. 내가 20년 정도 일을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랑 같이 미국 여행 한번 가보지 뭐. 이게 본사는 사실은 핑계였고 내가 미국이라는 데 구경 가는 걸 생각하고 미국을 갔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확실히 정말 이 유사나라는 회사와 여기서 보여지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었고, 저희 애들이랑 뭐, 그랜드 캐년도 가고, 막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되게 사실 즐겁게 놀았는데, 저희 애들도 계속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제가 18년도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딱 무슨 생각했냐면, 아, 미국 본사 이렇게 오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나처럼 이렇게 놀러 오는 게 아니었어, 미국은. 본사는. 최소한 컨벤션에 이렇게 오려면, 저 무대에 골드 이상이 돼서 무대에 쓰던가,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2개든 3개든 준비해서 계획 잡아서 미국에 와서 추가 BC를 받아가던가 이런 계획이 왔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멍청하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18년도에 했었고 그래서 18년도에 미국 갔다 오자마자 19년도 미국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미국에 그때는 골드 되면은 미국 컨벤션 무대에 세워주셨거든요. 그제 18년도 말에 이제 골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미국 무대에 쓰겠다라는 일념으로. 아, 근데 웬걸 19년도에 미국 갔더니 골드는 안 세워준대요. 골드 너무 많아가지고. 젠장이었지, 젠장. 그래도 다행인 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그때 19년도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 미국에서 3개 받아왔어요. 18년도 미국 갔다 오면서부터 1년 정도를 미국 제품에 대한 핸들링,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들, 파트너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준비했어요. 나랑 같이 미국 갈 사람에 대한 계획들을 1년 전부터 했고, 미국에 가서 제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람들한테 미국 제품을 조금씩 이렇게 드셔보시게 하는 작업들을 사실은 했었고,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누구. 근데 제가 딱 가보니까 A, B, C, D 라인별로 하나 이상씩은 데려가야 되겠더라고. 라인별로 파트너마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갔었었죠. 제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났을 때에 대한 건 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늘 우리 되게 많이 듣는 말씀들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결단, 행동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결심하고 결단이 그렇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결심했어, 내가 가기로. 이런 생각했는데 결심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결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넣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 하나를 끊어내야 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그건 행동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머릿속에 유산화가 무조건 1순위로 돼야 되겠다라는 거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인드를 싹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제 23년 동안 대장질 했잖아요. 대장질.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가우 잡으면서 대장질 했는데 유산화 딱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정연이가 아닌 거죠. 이정현 스폰서님, 정현 스폰서님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나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이고 많고 적음이고 뭐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이거 어떻게 제대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필수적인 건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제가 센터 다닐 때부터도 다이어리 적는 건 되게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데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는데 남들 잘하는 것만큼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건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내 강점을 더 강점화시키는 게 훨씬 에너지가 덜 들고 내가 덜 지치고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제가 고개러, 시간 관리, 다이어리 요런 맥락이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시간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 시간 관리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얘기한 결단이었잖아요. 내가 한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제가 은근히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 그 게임 중에요, 여러분. 농장에다 물 줘갖고 밭에서 뭐 키우고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있었어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농장에 물 주고 키워내고 밭에서 뭐 수확하고 이런 짓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 꽂히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있으니까 그 게임도 딱 보니까 딱 1시간을 하고 있어. 내가 그 짓을. 농장에 물 주고 수확하고 뭐 하고 이 짓을. 농장도 되게 열심히 하니까요. 몇 군데가 되는 거야. 막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막 산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게임하는 거. 드라마 봐야 되는 거. 드라마를 꼬박꼬박 보고 있어. 그 시간에 본방사수 해가지고. SNS 이런 거는 요즘에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하시긴 하지만 그런 SNS가 아니고 남들 하는 거 들어가가지고 남들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실 조금 약간 쓸데없는 SNS. 게다가 뭘 서핑하겠다고 들어서 인터넷 쇼핑하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시간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한 5시간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니까 이게 35시간이고요. 1년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1820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간을 내가 이런 데 쓰고 있었던 거지. 그럼 이거 하는 거 대신에 이 5시간을 다른 걸로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였고, 김미경 강사님 제가 그 강의 되게 좋아하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 체력이 강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생각하는 체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하려면 체력이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초대사량 높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 부산, 울산 이런 데 뛰어다니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그런데 그냥 신체적인 체력뿐만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내가 매일매일 내가 성공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1시간 이상씩 생각하면 분명히 성공한대요, 여러분. 분명히. 아니, 내가 5시간씩 서핑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매일 1시간씩 유산화에 대해서 생각 못 하겠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김유란 다이아님처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1시간 이상 하면 우리도 다 다이아 된다니까요.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아까운 거야.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잠은 왜 이렇게 오는지. 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똑같은 시간 안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안에. 요거 하고 있으면서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오늘 못한 일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일 절대 못해요. 오늘 못한 거 내일은 진짜 더 못해요. 제가 그런 거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다음부터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얘기했던 거 뭐냐면 다이어리에 적으라고 얘기했어요. 고개로 적으시라고. 여기 지금 델리팀에 고개로 되게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 모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일 하시는 거예요. 성공자들은요, 이미 고개로에 대한 거가 아주 습관화되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성공자는 아니잖아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내 몸에 정확하게 딱 되어질 때까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개로 아침에 세 사람한테 우리가 3사람 이상 미팅하고 연락하고 책 읽고 영상 듣고 시스템 참여하고 이건 그냥 루틴으로 내가 완전히 배워져야 되는 거고 왜 적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인간의 기억력에는 어찌됐건 간에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하다고 하지만 잘 생각이 안 나. 저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잘 잊어버려서 제가 적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다이어리나 이렇게 어떤 강의 같은 거 하면 제가 열심히 타이핑 저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하는 거예요.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근데 그거 되게 열심히 적으려고 20년을 센터에서 일하면서 몸에 체득해서 한 거거든요. 속기사라고 누가 속기사처럼 적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되게 노력했어요. 적는 이유는요. 잊어버리려고 적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거 뭔지 아세요? 다이어리에 적혀 있을 거야. 내가 분명히 다이어리에 적어 놨을 거야만 기억해요, 저는. 내가 그날 언제쯤인지 대체 한 5월이었나? 4월이었나 잘 몰라. 5월인지 4월인지 모르지만 5월, 4월 다이어리 뒤지면 있을 거야. 내가 적어 놨을 거야. 그렇게 해서 적기 시작했어요. 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누구랑 약속했는데 그게 신뢰를 기본으로 가져가니까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고 내가 나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다이어리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 내가 옛날에 이런 걸 했었어라는 것들을 눈에 볼 수 있었고요. 이게 데이터화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일 시작했을 때 나랑 같이 했던 사람이 2명. 근데 지금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200명.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 내가 어떤 타이밍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지? 라는 거를 좀 분석해 볼 수 있고, 제 머리형이라.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모두한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좀 이렇게 잘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쫓아 해보는 거죠, 뭐. 흉내 내 보는 거고. 제 다이어리 제가 지금 올해 2가지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땡큐노트라고 하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 하나는 저희 팀 캐스트에서 주신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다이어리를 2개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땡큐노트라고 하는 건 저희 팀원들하고 프로젝트성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 제가 올해 1년은 이 다이어리를 2개를 써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 저희 팀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날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앞장에다 적어내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저게 2개의 다이어리를 같이 이제 사용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죠. 이러면 이게 계속 저에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3월달 지난번에 했던 건데, 저의 일정표예요. 제 대실적과 소실적과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그때 사실 이제 이걸 강의용으로 하느라고 추가 BC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까지 다 넣지는 않았는데 소실적과 대실적 라인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지금은 3월까지만 해도 제가 토요일까지는 하고 일요일은 그래 내가 좀 쉬어야 돼 이랬는데요. 저 지금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일해요. 토요일은 루틴하게 울산 가고요. 일요일은 루틴하게 일산을 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도 계속 만나고 저녁에는 부업자들 만나고 하는 걸로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제 스케줄 모두 다 해서 지역과 오전과 오후와 밤을 나눠서 계속 돌리고 있고요. A, B, C, D 라인 안에서 나의 소소 실적에 이 전체 칸이 7일이잖아요. 7일을 3으로 나누면 7, 3, 20일이거든요. 21칸에 내 소실적에 몇 칸을 넣을 건지 대실적에 몇 칸을 넣을 건지에 대한 걸 정해서 그 칸에 그만큼을 넣고 임팩트 팀, 어느 팀에 대한 걸로 계속 넣어가는 작업들을 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소소 실적이라고 하면 제 C라인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C라인이 별로 없어요. C라인은 C라인, 그러니까 소소실적인 라인은 소소실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이 안 나오고 리더가 없고.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리더들을 먼저 좀 태워서 제 B라인에 이그젝 장경희 골드님이 저의 B라인에 계시는 장골드님이 계시고 제가 올해 목표는 A라인하고 D라인에서 지금 움직이는 파트너들이 있어서 이 두 분을 올해 골드 이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C라인이 해야 내가 돈이 되는데 저는 이제 저는 어차피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다이아 될 거고 그 이상의 성공자들이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먼저 좀 에너지를 쓰자라고 그냥 제가 정했어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비전이나 이런 것도 인스타에서 주시고 젤리팀 안에서도 갖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시는 본인의 유산화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적어 보시면 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개러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도 고개러를 제 개인적으로 넣고 제가 매일 미팅하는 사진 밑에다가 계속 이거를 넣어서 지금도 고개러를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단톡방에 맨날 올리면 저밖에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계속 좀 약간 민망해서 그냥 나만 하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시스템 참여한 거, 내가 잘한 거, 개선할 점, 미팅한 거 이런 내용들을 밴드에 미팅했던 사진과 그 밑에 넣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사실은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는 발표 이 자료를 너무 좀 갑자기 준비하는 바람에 요걸 조금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지금도 계속 저는 고개로를 적고 있고 습관 챌린지를 하고 있고 제가 진짜 습관 챌린지 유산화에서 챌린지 하는 거 시작하면서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습관 챌린지 딱 100일 됐을 때 제가 100일 됐던 그 주에 제가 루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습관 챌린지 100일 더 하면 이제 루비가 될래나? 200일, 300일을 하면 내가 진짜 에메랄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저희 파트너들하고 계속 공유하고 같이 하려고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유산화 하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떠세요? 고개러 하고 막 이런 데 참여하고 이러시면서 기분 좋죠? 유산화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왜 좋냐는 왜 좋냐. 왜 좋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생각했을 때 그 기분 좋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돼요. 뭔지를 모르겠는데 유산화 뭔지 좀 다단계고 그런 것 같은데 왠지 쟤는 굉장히 애가 좋아 보여. 행복해 보여. 이 느낌이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최지혜는 보면 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애가 되게 늘 당당해. 저 다단계 하면서도 말이야. 이런 느낌들.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은 거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는지가 훨씬 크고요. 그 확신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실 때 가장 크게 이 비즈니스 우리 김유란 다이아님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박수, 박수. 와, 너무 감사합니다. 리더님들 진짜 역대급으로 정말 초집중해서 표정이 정말 감정이입과 또 이렇게 다이어리 이야기할 때는 정말 초집중해서 들으셨는데 지혜루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당당하고 너무 멋지시죠. 사실 한 분야에서 23년간 일을 하시면서 탑의 자리에 있으셨다가 정말 그런 치욕 아닌 치욕을 겪으시고 유산화에서는 사실 모두가 초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본인을 내려놓고 배우자 해서 시스템부터 참여하시고 지금은 이제 유산화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월천녀가 되신 거죠.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왔는데 혹시 지혜루비님 질문 저희가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한 시간이 10분, 괜찮으세요? 네네. 제가 그러면은 사실 일단 다음, 네네. 네, 그러니까 몇 가지만 바로, 해볼게요. 습관 챌린지에서 뭐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다은 골드님이. 제가 하고 있는 습관 챌린지는요, 매일 영양제 유트림을 먹기. 이거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 그런데 음, 매일 영양제 유트림을 먹기. 그 제가 매일매일 카스에다가 SNS 올릴 때 영양제 먹고, 파이버즈 유트림을 먹고 하는 거가 제 습관 챌린지 첫 음,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매일 미팅하기였어요, 매일 미팅하기. 매일 어, 미팅하기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미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음, 집에 있는 날도 어떤 날 종종 있는데, 집에 있는 날은 음, 하다못해 제 동생이 옆집 살거든요. 친동생이. 음, 옆집에 음, 찾아가서 너는 왜 유산화를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매일 한 명 이상씩한테 유산화를 전달하고 어, 하는 것들을 하려고. 제가 제 옆집에 어, 동생한테 가서 내가 숙제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Y 리셋을 여기 해야 되니까 네가 잘 들어봐. 이렇게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아침에 일어날 때 깨우네 이러면서 일어나 본 적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했던 음, 게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건 제가 하는 건 무조건 매일 적자였어요. 고개러, 일 다이어리. 적자. 네. 이게 제가 세 음, 가지는 그보다 또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제일 중점적으로 아. 했던 거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네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막 더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또 후에 일정이 계신 것 같아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번에 네네. 저희가 한 번 더 저희가 초청을 한번 해볼게요, 리더님들. 그쵸? 일단 오늘 진짜 다들 너무 좋으셨죠, 리더님들. 그쵸? 제가 표정을 봤는데 너무너무. 그러면 보내드리기 전에 지혜 루비님 네. 꿈꾸시는 삶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지혜 루비님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 저는 유산화는 제가 꿈꾸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굉장히 음, 선한 도구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태촌에 제가 사는 동네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제가 자살 예방 음, 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시비스타가 되고 박청재 편합본 뭐 다른 스폰서님들처럼 더 큰 스타가 되더라도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유산화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저의 굉장히 큰 도구고, 음, 저는 그런 시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강의비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지만, 그때는 제가 강의 음, 받지 않고도 얘기해주고, 그 아이들한테 막 선물도 막 마음껏 해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음,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아, 꿈꾸는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보건에서 받은 월급 500 갖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지. 너무 멋지시다. 리더님들, 이렇게 멋진 분이 유산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우리도 유산화 비즈니스 정말 멋지게 해냅시다. 멋지다고 그럼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자, 진짜 멋진 일. 정말 멋진 일이니까 리더님도 오늘 또 심장 또 벌렁벌렁 하시죠. 표정에서도 보이는데 우리 지혜루비님은 또 다음번에 정식으로 초청해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 사진 찍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